9월 26일 목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 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대금 1억 원 이상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과 전력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경창산업과 상신브레이크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경창산업과 상신브레이크, 한중NCS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내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안은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간에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경창산업은 비정상 급가속 방지 시스템용 전자식 가속 페달 모듈을 개발한 이력이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 현대차와 기아, 폭스바겐 등을 두고 있어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500kg 이상의 중대형 상용차용 공합식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관련 실적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중NCS의 경우 자동차 부품 외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와 냉각 시스템 관련주로도 부각되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제일일렉트릭과 삼화전기, 대원전선, 세명전기를 비롯한 전력 및 전선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HBM 신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전력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대량으로 지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소식에 반도체와 AI, 전력 관련주들은 정규장에서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장마감 직전에는 정부가 오는 11월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전력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력 관련주 중에서도 제일일렉트릭은 최근 북미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이튼으로부터 신규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바이오다이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3일 세계보건기구가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질확대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HPV 양성 환자에 대한 분류 검사로 로슈의 CIN텍 플러스 검사 단계가 추가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다이는 로슈와 6년간의 기술 검증 및 이전 과정을 거쳐 2022년에 최종적으로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20년 장기 독점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슈의 CIN텍 플러스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것이 바이오다인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분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바이오다인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석유 및 가스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엔젠바이오는 최근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맞춤 치료와 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MRD 아큐패널 AML FLT3를 출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FLT3 돌연변이 분석 소프트웨어의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16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엔젠바이오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162억 원 규모의 신주 600만 주가 발행되게 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4일이며 주당 0.4주를 배정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대성산업과 대성에너지, GSE를 비롯한 석유 및 가스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해운,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의 경우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을 막기 위해 3주간의 휴전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해당 소식은 이미 오늘 대낮부터 전해졌던 소식이니 참고해주시고요. 시간의 장까지 마감된 시각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이러한 휴전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에 반한다고 부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퀀텀원은 최근 특별한 호재 없이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투자 경고 공시 및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연기되었다는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퀀텀원은 일정 변경으로 인해
유상증자 납입일이 변경되었다고 공시했는데요. 퀀텀원은 내일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10월 15일입니다. 참고로 퀀텀원은 지난달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양자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업과 태양광 모듈 제조업,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연구개발 및 용역 사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오늘 양자암호 섹터와 관련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항공우주에 투자하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